그리고 왜 마지막 작품인지도 알 것 같은 굉장히 다른 형태의 작품이었어서,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른 진짜 심각한 영화들보다 더 집중해서 봐야 돼.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거야. 이번에 제가 이 작품을 같이 보러 간 친구도 영화 쪽으로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 친구가 영화를 되게 많이 봤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걸 좀 느끼는 애였는데, 얘도 중간에 하품하더라고 보다가. 그 정도로 굉장히 불친절하고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했을까라는 좀 의아함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저는 거의 올해 본 영화 중에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해서 2번, 3번 볼 영화예요. 무조건. 정말 훌륭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일단 스토리 진행을 이제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 영화 진행 순서랑 다릅니다. 영화의 이해를 돕고자 저는 조금 더 설명하기 쉽게 이 순서를 재배치했어요.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서울이 전쟁 중이야.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면 우리 친엄마의 본가가 부산 뭐 약간 이런 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세계관에서 이제 어머니의 고향인 부산에 운석이 떨어져요. 근데 그게 운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운석이 이제 굉장히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운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큰아버지가 그 운석을 가서 만졌어. 근데 그 운석을 만지니까 이 운석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운석을 만지면 지구 같은 그런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 운석을 만지면. 그래서 그 큰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창조해요. 신이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막 그 지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 중에 구하기 쉬운 것들 있잖아. 뭐 앵무새, 펠리컨 이런 걸 데려와서 자기가 만든 이제 그 세계에서 새들을 이제 거기서 살게 하고 이제 신처럼 이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처럼 행동하고 그 세상을 다스리다가 이제 보니까 나이가 이제 계속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세상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존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을 만질 때 이 돌과의 계약 조건 중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 세상을 관리하다가 이 다음으로 내가 뽑을 애는 나랑 피가 섞인 존재여야 돼. 나랑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이 세상을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시작하면 영화를 이해하기가 너무 편할 것 같아. 이게 중반부에 나오는데 이게 너무 중반부에 나와버리니까 아예 이걸 모르면 뭐지 씨발 이게? 이런 느낌들이 너무 강해서 1차적으로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로 이제 시점이 변환해서 이제 영화가 진짜 시작하는 시점은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은 이제 도쿄에 살아. 그러니까 도쿄가 이제 서울이죠. 근데 여기가 전쟁 중이라서 전쟁 때 이제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어머니가 일하는 병원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셔. 근데 이제 주인공의 아버지는 이제 전쟁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투기에 창문 같은 걸로 이렇게 덮는 거,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인데, 어머니의 여동생하고 재혼을 한 다음에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충격이에요. 나는 성인이고 우리 부모님이 그런 적도 없는데 나는 애초에 여기서 스토리상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애들 보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구성을 했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서울에 이제 폭격도 오고 막 전쟁 중이라서 이제 계속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 마이토라는 주인공하고 아버지가 이제 부산에 여동생이 있는 본가에 가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면 나 진짜 정신 나갈 것 같거든. 근데 또 여러분, 이 마이토라는 이 주인공이 굉장히 성숙한 애라 지금 전쟁 중에 예를 들어 내가 그런 것 가지고 땡땡대거나 지랄을 하면 집이 힘들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자기 친엄마의 여동생네 본가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친어머니는 이제 그때 남학신을 신을 때라 들어갈 때 남학신을 이렇게 탁탁 털고 이제 그 신발을 손에 잡은 다음에 들어가는데, 얘는 신발을 안 털고 그냥 들어간다든가, 그 새엄마가 마이토 마이토 이렇게 부르면 대답을 안 한다든가, 굉장히 사소하게 제가 지금 존나 정신적으로 힘들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애가 이제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 학교에서도 솔직히 못 어울리지. 그래서 첫날 학교 간 날에 거기 싸움이 나요. 집에 오는 길에.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애들이랑 아웅다웅 하는데, 이 마이토가 집에 오다가 돌로 지 머리를 때려요. 애가 정신적으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자해를 하는 지경까지 가요. 그래서 2차적으로 여기도 좀 약간 많이 여러분 충격적이었던 게, 생각보다 이 파트들이 지브리처럼 아름답고 별빛처럼 꾸며진 게 아니라 굉장히 살짝 그로테스크하게 꾸며져서 씨발 이거 어쩌려고 이러고 그러지? 약간 조마조마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집에서 이제 병 간호를 이제 다른 할머니들이 이제 해주게 되고, 아이는 철저히 혼자가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이제 이 혼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외가리라는 새가 자꾸 주인공을 괴롭히기 시작해. 심지어 외가리가 이제 사람 말도 하거든요. 사실 너희 어머니는 죽은 게 아니야. 너희 어머니가 널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꾸 비틱질을 해. 근데 이제 할머니랑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 운석이 이게 떨어져가지고 요 근처에 이 집에는 되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원래 그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얘가 이제 머리가 이제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제 좀 아파하는 그 와중에 이제 새엄마, 지네 엄마의 여동생이 숲 안으로 이제 사라지는 걸 얘가 봐요. 지네 방에서 없어진 거야. 지네 새엄마가. 그래서 탑으로 가서 새엄마를 찾아와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탑이라는 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그 운석 떨어진 데 있잖아. 거기를 그 큰아버지가 탑처럼 만들어요. 그 운석을 가리고자. 그래서 거기 있는 할머니 중 한 명이랑 탑으로 가게 돼. 그래서 이제 그 탑에 가보니까 그 세계관의 절대자인 큰아버지가 시험 문제처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가리가 길잡이가 돼서 니네 엄마의 여동생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가 그냥 그 큰아버지의 세상에서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끊을게.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내가 잠깐 중간 때 이제 잠깐 좀 쉬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급발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바뀌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어쨌든 이제 세계관이 이동이 됩니다. 그냥 해볼게.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해보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세계로 떨어져서 이상한 세계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자기 새엄마를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떨어지는 세계가 주변에는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인데 그 섬에 이제 펠리컨이라는 새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첫 번째 이제 이상한 세계로 떨어져서 여기가 어디지? 나는 어디지? 여기는 어디지? 복잡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앞에 이제 금색 테두리가 된 문을 발견하는데 그 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배우는 자 죽을 것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특이한 구절이 써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거는 뭐 하는 데지? 하는데 새들이 갑자기 막 몰려와가지고 그 문을 뚫고 들어가게 돼요. 그 문 안으로. 그래서 이제 그 펠리컨들한테 잡아먹힐 위험이 이제 딱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같이 이제 세계관으로 넘어왔던 그 할머니 하나가 젊어져서 주인공이 죽을 뻔한 걸 구해줘요. 그 할머니가 이제 걔를 구해서 그 할머니가 지내는 곳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할머니는 그 세계관에서 어떤 존재로 일을 하고 있냐면 그 큰아버지의 세계잖아요. 지금 이 세계관이 거기서 물고기를 사냥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이제 이렇게 음식 재료를 구해서 사람들이 되게 전자들한테 먹이를 주는 일을 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여러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한 가지로 지금 넘어간 그 이 세계로만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이 세계관이 이제 많이 변하니까 그냥 그걸 다 합쳐버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할머니를 도와가지고 그 사람이 되기 전 존재들한테 이제 밥을 먹이고 약간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야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이제 밥을 주고 이제 하늘을 보고 있는데 사람이 되기 전에 있는 그 소울들이 하늘로 이제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막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쟤네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친구들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늘로 가는 거야. 저 친구들이 사람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거든. 근데 그 타이밍에 갑자기 아까 봤던 그 펠리컨들이 날아와서 그 영혼들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아무것도 못하고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불을 다스리는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초능력자가 나타나서 막 불을 이제 그 공중에다 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펠리컨이 이제 불에 대어서 죽는 경우도 생기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펠리컨을 쫓아. 근데 여기서 그 불을 이제 쏴가지고 그 불덩이에 맞은 펠리컨들 중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주인공이랑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세계관에서는 그 새들이나 아니면 다른 애들도 말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펠리컨한테 너는 왜 저렇게 죄 없는 저 영혼들을 잡아먹어? 넌 나쁜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펠리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세계관에 어느 순간 존재하게 됐고 우리는 배가 너무 고파서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 근데 우리가 살던 곳과는 다르게 여기는 물고기가 없어서 저 영혼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이 세계관에서 이 감독이 얘기했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도 악도 없고 그냥 상황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 입장에선 이럴 수밖에 없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고 그걸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야오가 이 세계관, 첫 번째 세계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로 나왔던 그 외가리가 이 스토리가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다시 와서 외가리랑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게 되거든. 근데 이제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외가리랑 이제 친해져, 둘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새엄마를 이제 다시 한번 찾으러 가자. 그래서 찾으러 가다가 이제 앵무새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앵무새도 이제 뭐 의미하는 바가 있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스테이지인데, 그 앵무새를 만나서 이제 앵무새랑 대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앵무새들이 갑자기 칼을 들이대고 우리는 널 잡아먹을 거야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이제 앵무새들한테 죽을 뻔한 거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불 쏜 초능력자 있잖아.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구해주거든. 근데 그 불을 쏘는 초능력자가 누구냐면 지금 이 주인공의 친엄마예요. 그 주인공의 친엄마인데 젊은 버전의 친엄마예요. 벌써 존나 헷갈리죠. 나도 씨발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이 어린 버전의 친엄마가 알려주고, 아까 그 제가 운석 설명했잖아요. 그 운석이랑 이제 그 큰아버지와의 계약 조건들 중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 지금 새엄마가 큰아버지의 세계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인공이 새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계관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 그렇게 예를 들어 큰아버지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을 다른 사람이 구하러 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세계관에서는 잘못이에요. 그런 규율이 있나 봐. 왜 그런지 절대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새엄마랑 주인공이랑 다시 이제 만나게 돼요. 그 자기 친엄마 젊은 버전의 도움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규율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갑자기 나오면서 진짜 친엄마랑 주인공이랑 이제 쓰러지고, 결국엔 새엄마랑 한번 만났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앵무새들이 이제 걔네 둘을 이제 납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주인공이 이제 그 앵무새들한테 잡혀서 기절을 하고 정신적으로 큰아버지랑 연결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큰아버지를 만나는데, 큰아버지가 얘 정신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나의 뒤를 이어서 이 세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 씨발 꿈 하고 깨. 그래서 깨어보니까 이제 앵무새가 이제 칼을 갈고 있어요. 그 주인공 요리해서 먹으려고. 그래서 주인공 이제 칼 맞아 뒤질 뻔했는데 갑자기 외가리가 뼈다귀를 들고 이제 앵무새들을 이제 처치하기 시작합니다. 뚝배기 씨발 새끼들아 이러고. 그래서 앵무새들한테 주인공을 구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앵무새들의 세상을 이제 잠깐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앵무새들의 대왕이 친엄마 있잖아. 친엄마 젊은 버전을 잡아서 그걸로 뭘 하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앵무새 대왕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친엄마 젊은 버전의 큰아버지가 지금 이 세상의 신이잖아. 그러니까 앵무새 대왕은 그 신한테 찾아가서 주인공 친엄마 뭐가 있으니까 내가 다스리게 해달라, 앵무새들이 다스리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신이랑 큰아버지랑 그래서 앵무새 대왕이랑 만나가지고 큰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앵무새 대왕한테 그래도 되는데 시간을 달라. 왜냐하면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 주인공한테 내가 이 세계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앵무새 대왕한테. 그러니까 앵무새 대왕은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주인공이 결국엔 지 친엄마 젊은 버전을 찾으러 가면서, 그래서 큰아버지랑 재회를 해서 이제 큰아버지가 이제 우리 주인공을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세상을 너한테 줄 테니 너가 풍요롭고 평화로우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라. 근데 주인공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의 여정으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장면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고찰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여기서 이 세계관의 절대자인 큰아버지는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탑 쪽으로 넘어갔을 때도 주변에 친구를 두고 누군가와 함께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그냥 그 세상만 탑 쌓듯이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공은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나는 혼자 살고 싶지 않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그걸 거절을 두 번이나 큰아버지한테 한 거죠. 근데 갑자기 그 타이밍에 앵무새 대왕이 급발진하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세상 나한테 준다며, 우리가 다스리게 해준다며, 근데 얘한테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러고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급발진하다가 세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큰아버지의 세계관이 다 붕괴되기 시작해요, 전부 다. 그래서 주인공하고 친엄마 젊은 버전하고 외가리랑 이제 다 같이 빤스런을 치기 시작하죠. 이 세계관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도망을 가. 그래서 원래 세상으로 주인공이 그 친엄마 젊은 버전을 데리고 같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친엄마 젊은 버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랑 같이 가면 너를 낳을 수가 없다, 애초에 너가 존재하지 못한다,
나는 다른 시간대로 가서 너희 아버지를 만나서 너를 낳아야 한다. 그래서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엄마, 근데 그렇게 되면 엄마 병원에서 불타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씩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사실 그 이글이글 열매를 먹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라서 엄마는 괜찮아. 너를 낳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일 거야 라고 얘기하고 다른 시간선으로 어머니는 가고 이제 새엄마를 구해서 이제 원래 시간대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탑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나올 때 지금까지 나왔던 세계관에 있던 앵무새, 펠리컨, 할머니 다 같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나오게 돼서 주인공은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모든 존재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엔딩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를 깨우친 주인공의 모습으로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원래 리뷰하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점부터 일단 4-5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일단 여러분 작화가 미쳤어. 야, 어떻게 이걸 진짜 그렸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이 작가의 만약에 작품을 많이 봤다면 보면 볼수록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었구나, 이 작품 하나에. 이게 마지막 작품일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되게 잘 어울리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얘기 듣기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음악 완성됐을 때 듣자마자 울었다고 얘기하는데 왜 운지 정확히 알겠더라고. 미야토의 결의라는 그 OST가 있거든? 이 곡 나오는 그 파트가 진짜 미칩니다. 등줄기에 진짜 소름이 쫙 돋아. 이 음악 딱 나올 때 미쳤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영화의 마지막 파트 때 그 세계관이 부서진다고 사라진다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진짜 개지려. 이번 엔딩은 여러분 진짜 나 진짜 소름 돋아가지고 그 작품의 그 후반부 그 딱 한 파트만을 위해서도 이 작품 충분히 훌륭한 가치가 있었다. 야, 정말 미쳤더라고. 그 작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구나가 너무 느껴져가지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지만 근데 이제 단점은 충분히 존재를 해서 단점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한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놓치면 이해 안 될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일단 볼 수 없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리 전개가 너무 불친절해. 그리고 급발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떡밥 회수가 안 돼. 나를 배우는 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끝까지 안 나오거든요. 영화가 끝났을 때 감동도 있고 다른 것도 정말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한 3-4개 정도 진짜 이거 계속 생각나겠는데 라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묘사가 조금 잔인한 게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애들 보는 영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전 작품들보다 여러분 훨씬 좀 세요, 수위가.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을 딱 내려보자면 클라스는 영원하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